리프팅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데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리프팅을 한다고 실력이 늘기는 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다면 앞선 모든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따라 하신다면 리프팅을 마스터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축구 초보를 벗어나서 축구공을 조금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컨트롤과 킥이 좋아져서 축구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리프팅을 해야 하는 이유. 리프팅을 하는 목적은 단위 시간당 볼에 대한 터치 횟수를 늘리고 볼에 대한 감각을 높여줌으로써 축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서의 볼 터치와 컨트롤의 정교화, 숙련화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이나 아마추어 축구팀, 조기 축구회에서는 단순히 축구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느냐, 축구에 대한 감각과 센스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단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잘하면 확실히 볼 컨트롤이 부드럽고 강하게 날아오는 볼을 잘 트래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논스톱 슛, 논스톱 패스도 좋아지고 감각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10에서 20분 정도 리프팅으로 몸을 풀어주면 몸에 열이 나는 워밍업 효과와 함께 신경계의 적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볼에 대한 감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바로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기 전 리프팅은 그날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맞는다, 감각이 좋다, 혹은 안 맞는다,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리프팅 튜토리얼. 먼저 이 튜토리얼의 핵심은 모든 운동의 학습이 그렇듯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자유도를 낮추어서 반복 연습하면서 점차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제일 처음 하는 훈련은 공을 들고 발등에 맞추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 리프팅을 배우는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리프팅을 가르치다 보면 아예 어디를 맞추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을 손에 들고 발등에 콕콕 찍듯이 맞추는 연습을 하면 공이 정확히 맞는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의 구체적인 목적은 임팩트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느껴보고 발등을 쭉 펴는 것에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날에 1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사용하여 한번 차고 잡고 한번 차고 잡고 하는 연습입니다. 반드시 양발을 번갈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발등에 공이 정확히 임팩트되어 퉁 하고 튕겨져 나가는 깔끔한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이 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등을 관절이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만큼 쭉 펴고 발등에 공을 정확히 얹어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차서 올려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불편한 자세로 차야 합니다. 사실 프로나 엘리트 레벨의 선수들이나 리프팅이 숙달된 사람들 중에 저런 식의 불편한 자세로 리프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작한 날로부터 매일 10분씩 일주일 정도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수준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차고 잡는 것이 되고 차올린 공이 돌지 않고 정확히 임팩트 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바운드를 한번 한 다음 양발로 리프팅하는 연습입니다. 볼을 차서 올릴 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차서 올려야 다음 공을 차기가 용이합니다. 공이 지면에 바운드 되고 정점에서 떨어질 때 차서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최대한 펴고 공이 돌지 않도록 임팩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도 시작한 날로부터 매일 10분씩 일주일 정도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을 사용하여 양발을 한 번씩 차고 잡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리프팅을 시작하는 발을 오른발 혹은 왼발로만 하지 말고 양발을 번갈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등을 최대한 펴고 조금 불편한 자세로 리프팅 해줍니다. 이제 볼이 뜬 상태로 리프팅을 연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계만 숙달된다면 리프팅은 거의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쪽 발이 다음 발에 패스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최대한 앞에 발이 다음 발에 차기 쉽게 주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했었습니다. 결국 리프팅은 정확한 터치의 연속이니까요. 이제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 차고 잡기가 익숙해진다면 다음 단계는 3개 차고 잡기, 다음은 4개 차고 잡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매일 10분이라도 연습하신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단계를 더 나누자면 5번째 단계는 약발만 집중적으로 좀 더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발로만 차는 것이기 때문에 킥한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빠르게 번갈아 스텝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발만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마스터 단계는 힘 빼고 편안하게 차기입니다. 아마도 앞선 단계를 모두 연습하고 오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쉽고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발등을 관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펴고 발도 쭉쭉 펴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자세로 공이 돌지 않도록 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셨다면 아마도 그 자세가 엄청 불편하게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저절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프로나 엘리트 선수들이 리프팅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허리는 그렇게 많이 구부리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결정적으로 발등도 최대한 펴지 않고 공도 약간 역회전이 걸립니다. 상식적으로 다리 각도가 저 각도에서 발등도 펴고 공도 역회전이 걸리지 않는다면 공이 앞으로 차질 겁니다. 리프팅을 하기 위해 볼을 나의 몸 쪽으로 당기려면 당연히 볼에 역회전을 주면서 차야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차다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역회전을 주면서 차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단계, 그러니까 어떤 계단식의 단계라기보다는 영역의 구분이 없는 스펙트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자세로 공이 돌지 않게 임팩트를 정확히 하다가 자꾸 반복 숙달할수록 몸에 힘도 빠지고 편안한 자세로 볼이 약간 역회전하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연습입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합 중에 볼 컨트롤, 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용, 흔히 리프팅이라고 하면 발등으로 볼을 양발로 번갈아 차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리프트의 의미처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무릎, 가슴, 머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어렵겠지만 나머지 동작들은 모두 기본이 되는 인스텝 리프팅처럼 처음에는 손으로 잡고 혹은 바운드 시켜서처럼 과제 난이도를 낮춰서 반복 연습한다면 충분히 숙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이제 리프팅의 원리와 훈련법을 잘 알고 다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해하고 나서 훈련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10분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연습해서 리프팅을 마스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팀에서 더 인정받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축구를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